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평일의 절반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요. 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으로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혔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현재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비트맥스의 경우는 사상 최저치의 유동성을 보이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미결제 약정 또한 18개월 내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맥스는 미결제 약정이 1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대표적인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의 지난 3월 12일 무기한 계약의 미결제 약정이 55,000BTC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18개월 기준 가장 작은 규모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벤저우 바이비트 CEO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인데 거래량은 최저치를 찍었지만 급격한 하락 이후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네, 현재는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역대급의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자분들의 수요가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는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엄청난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폭풍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거래소의 ERC20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은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2,5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달러나 다른 법정 화폐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죠. 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과 관련된 극심한 가격 이동 중에도 그들의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모든 암호화폐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 유일한 울타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테더의 유동성은 56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시가총액 4위까지 이르기까지 했었죠. 네, 아무래도 테더를 통한 비트코인이나 이제 다른 알트코인으로의 구입이 쉽고 다른 지갑으로의 이체가 편리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검은 목요일 비트코인이 반토막 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을 비난하던 인물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외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터 시프인데 이 피터 시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 시프는 바보들만이 비트코인을 선택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한 피터 시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바보들만이 비트코인을 선택한다. 올해 이후 금은 7% 상승했지만 비트코인은 3% 하락했다. 금은 2020년 최고점과 비교해 2% 낮지만 비트코인은 2020년 고점보다 35%가 낮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피터 시프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 그리고 금 강세론자로 알려져 있죠. 네, 수익률 측면에서 비교하며 차라리 금을 선택해라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네,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것이 참 웃긴 것 같습니다. 현재는 수익성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분위기인데 불과 한 달 전인 2월 피터 시프의 경우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만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을 뿐이며 지난 10년 동안 내가 틀렸다고 아무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피터 시프라는 분이 금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을 옹호하는 것은 알겠는데 네, 그렇다 해서 굳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까지 비판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피터 시프의 경우는 이런 언급을 했지만 이제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친화적인 인물이죠. 갤럭시 디지털의 CEO 노보그라츠의 경우 다르게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디지털의 CEO는 금과 비트코인의 동반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뉴스 BTC에 따르게 되면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가 트위터에서 금 시세가 고점에 다다르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비트코인도 가자 말을 타고
달려보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노보그라츠는 이 같은 발언은 미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한 후에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급증하자 나왔다고 하는데, 네, 마켓 애널리스트 라이트 크립토는 아직 초반이긴 해도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 이후 비트코인과 금 시세 동조 현상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비트코인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언급이죠. 네, 방금 전에 피터 시프와는 상반되는 의견인데요.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얼마 전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 언급 이후 미 증시와 유럽의 증시는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은 동반 상승을 하며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네, 과연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행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테더의 추가 발행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더가 1.2억 USDT를 추가 발행했다고 하는데, 보통 테더의 추가 발행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씩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있던 투자자분들에게는 테더의 발행이 곧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다라는 것은 정설이 되었죠. 이번 1.2억 USDT의 추가 발행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견인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보고서에서는 경기 침체 시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네, AMB 크립토는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자산들의 비교와 함께 불황이 시작되면 다른 디지털 자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는 비트코인은 금과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현재 추세와 2008년 골드 패턴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유사성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전통적인 주식과 상관관계가 있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안전한 피난처와 디지털 금의 이야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언급드렸었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지난 검은 목요일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반토막 때 주식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급격한 하락을 보이며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역대급으로 높아졌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비트코인은 지난 3월 15일 피비린내 나는 주 후반 이후 11%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S&P 500은 15% 기록을 했고 손실을 기록했고 금은 2% 손실, 석유는 28% 하락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을 보게 되면은 저번에 하락에는 상관관계가 높아졌지만 지금은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훨씬 멀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네,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사람들이 금과 다른 주식을 나란히 팔았을 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금은 2008년 3분기 말까지 입은 17%의 손해를 만회하고 3% 이상의 이익으로 연말에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도 반등을 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르카 연구진은 주장을 하였는데, 네, 많은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 대부분이 상품의 매도와 갑작스러운 시장 붕괴가 불황이 시작되고 있는 지표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자산 계급 전체의 매도 패턴은 다른 이유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주식 채권 금의 매도는 공황 상태로 빠진 것으로 보였지만 암호화폐 매도는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 즉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본 것이죠. 네, 아르카는 연구 보고서에서 금은 대부분 강제 청산 및 마진 콜로 판매되고 있다. 현금 흐름이 증발하면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져 채권이 팔리고 있다. 주식은 엄청난 수익 기대 속에서 과대평가되고 있던 10년간의 거짓 위안을 뒤로하고 패배를 인정하며 현재 매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번에가 지금 비트코인의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페이에서 특허를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 DCEP 운영 준비가 마쳤다. 네, 알리페이와 중국의 DCEP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알리페이가 중국 DCEP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알리페이가 DCEP 설계 및 발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했는데, 일단 DCEP 같은 경우는 DCEP 따로 원래 또 이제 언급이 되면서, 네,
중국 정부 발행의 전 세계 대표적인 CBDC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알리페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네, DCAP는 디지털 화폐 전자지불의 약자로 중국 인민은행이 주도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죠. 알리페이는 디지털 화폐 실행 방식과 설치 및 전자 설비, 그리고 디지털 화폐 거래 처리 방식과 설치 및 전자 설비, 그리고 디지털 화폐 계정 제어 및 방식 및 장치, 그리고 디지털 화폐 전자 지갑 개통 방식과 설치 및 전자 설비, 디지털 화폐 익명 거래 방법 및 시스템 등 5개의 특허를 공개했습니다. 네, 알리페이가 공개한 특허 내용에는 DCAP의 운영 방식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상업은행과 알리페이 등 결제 서비스 기업은 DCAP 운영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 운영기관은 각자 할당받은 DCAP 금액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한다며, 또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상호소통 설비를 통해 서로의 DCAP 운영 내역을 서로 공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범죄 또는 부정거래에 사용된 자금을 즉시 동결하는 내용의 특허도 공개를 했으며, 전자지갑 사용자의 신원 인증 레벨을 나누는 방법도 기술되어 있다고 하네요. 꽤 상세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DCAP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한 상반기나 하반기쯤, 아무튼 올해 안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인데, 네, 과연 이 DCAP가 정식적으로 공개가 되었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떠한 파급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행이 되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를 굉장히 준비 중이죠. 트럼프의 경제 부양 정책인 1인당 250만 원 지급, 현금 지급에 따라서 지금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 중인데, DCEP와 디지털 달러 간의 경쟁 구도가 또 한번 언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지역 판사는 SEC의 텔레그램 토큰 발행 금지에 타당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지역 담당 판사 피 케빈 카스텔이 텔레그램에 대해 다음 달 발행 예정인 그램 토큰은 발행하지 말아야 한다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텔레그램이 허용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하는 것이 증명됐다며 일리가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앞서 SEC는 2019년 10월 텔레그램을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분석가가 비트코인이 주요 안전 피난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현재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의 폭락 이후 비트코인이 정말 피난처냐 아니냐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또 똑같이 나오죠.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에 크게 실망을 했다. 주식도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하락하며 실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주식시장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몇 주 만에 암호화폐가 여러 달 동안의 이득을 지은 후 이러한 잠재적인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커플링은 그냥 즉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주식,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전혀 반대의 커플링을 보이고 있다,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을 계속 추적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약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지난주 후반기에 비트코인이 전통시장과는 독립적으로 거래가 되었지만 비트코인이 지난밤에 대규모 선물 거래와 함께 5,800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기준치인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미국 증시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암호화폐에 중점을 둔 유명 분석가 켄터링 클라크는 비트코인이 최고치에서 회복한 것은 오로지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댄스 파트너가 되는 등 모멘텀을 연장할 수 없는 선물 시장의 주식 선물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현재 댄스 파트너일 수 있지만 최근 트윗에서 저명한 분석가 윌리우가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설명은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윌리우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을 엿보며 우리는 2008년 은행 위기 때와 비교한 타임라인 안에 있다. 주식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분리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곧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의 경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1온스당 100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안전자산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이제 내비친 그런 중요한 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경우도 2020년 현재의 시점이 2008년 금과 같은 이런 모습 그리고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비트코인이 이러한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이때 정말 안전자산으로서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할 수 있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는 다우지수가 지금 11% 폭등 마감을 했습니다. 193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는데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 종합지수도 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는 평균 8.34% 상승하며 강세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2.8% 상승하며 820만원대, 이더리움이 4.13% 상승하며 17만 3천원대, 리플 XRP가 2% 상승하며 20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너스 같은 경우는 65.9%로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래도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